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를 때 때로는 노력조차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대화를 나누는 모든 순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특별하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대화 속 작은 행동 하나, 미소 한 번, 이름을 불러주는 짧은 순간, 그리고 진심 어린 경청이 관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데일 카네기가 가르쳐준 이 작은 원칙들은 그저 인간관계를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 감동을 주고 신뢰를 쌓으며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비법을 넘어서 당신이 마주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하고 싶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비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 원칙은 표면적인 관심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을 말합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친절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 생각, 경험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많은 감정적 만족을 얻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어떤 주제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의 이야기와 경험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이나 이야기를 너무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듣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태도는 상대방이 중요한 존재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통해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이는 지속적인 관계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카네기는 이 원칙을 통해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관심사에 귀 기울이며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원칙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감정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소를 지어라입니다. 이 방법은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로 강조한 방법입니다. 미소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 중 하나로 사람 간의 장벽을 허물고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미소는 일종의 만국 공통어로서 문화와 언어가 다르더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소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친절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은 당신을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과의 첫 만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네기는 미소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게 열리고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할 때나 길을 걷다가 누군가를 마주칠 때 미소를 짓는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더 나은 대화를 유도하고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는데 기초가 됩니다. 미소는 또한 자신이 더 나은 감정 상태에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카네기는 미소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으면 뇌에서 엔돌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이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또한 미소는 갈등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거나 상황이 불편할 때도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적대적이지 않고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갈등을 완화시키고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미소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그저 자신의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미소를 짓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카네기의 말처럼 미소는 당신의 얼굴에 피는 작은 꽃처럼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주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를 맺고 강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카네기는 이름이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그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름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릴 때 자연스럽게 더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것을 부르며 대화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고 신뢰와 호감을 쌓는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은 당신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호칭을 넘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때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관계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면 대화에서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기억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카네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더 친근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카네기는 또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갈등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긴장된 대화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대화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더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인간관계의 비결로 상대방에게 더 큰 존중과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이 말할 때 진심으로 들어라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인간관계 형성 방법입니다. 이는 대화에서 단순히 귀로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대방의 감정, 생각, 그리고 말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려는 진정한 경청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카네기는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호감과 신뢰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며 대화를 통해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경청의 중요성은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고 진지하게 귀 기울이면 그 친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화 이상의 감정적 교류로 이어지며 그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하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말을 대충 듣거나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만을 강조하면 그 사람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 이상의 행동입니다. 경청하는 동안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또한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말을 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모습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감정을 전달하게 됩니다. 경청은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상대방의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욱 깊이 있게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화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가 더 깊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경청은 또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 가치관, 관심사 등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사람과의 소통 방식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가장 좋은 대화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경청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경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경청의 힘은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관점과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사고 방식과 이해력 또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교류로 양방향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는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라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강조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원칙은 상대방에게 그들이 당신에게 중요하며 그들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공헌이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느끼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며 그로 인해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신뢰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이 한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칭찬을 하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그들의 도움이나 노력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당하거나 하찮게 여겨진다고 느낄 때 기분이 나빠지거나 그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을 때는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하며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애정과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직장, 가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이 중요한 존재임을 자주 상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네기는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들의 업적이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칭찬이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칭찬이나 억지로 하는 인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 그 사람은 더욱 기뻐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에게 도와준 일이 있다면
단순히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해준 도움에 대해 언급하며 내가 도와줘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고 두 사람 간의 관계를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원칙은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그들이 하는 말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대우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게 되고 그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이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며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추어 이야기하라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한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더 큰 열정을 보입니다. 이러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나 흥미를 가진 주제에 대해 대화할 때 더 행복감을 느끼며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취미나 관심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신이 그 주제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관심사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대화를 피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카네기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진심을 담아 대화에 참여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비즈니스나 협상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춘 대화는 그들과의 신뢰를 쌓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협상에서 상대방이 특정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인다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상대방의 관심사를 존중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도 제공합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에 대해 대화하다 보면 당신은 그들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 원칙을 통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많은 감정을 표현하며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취미나 프로젝트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 그들은 당신과의 대화를 더 즐기고 당신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춘 대화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원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더 큰 만족감을 얻으며 그러한 감정은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원칙을 잘 실천한다면 당신은 사람들과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데일 카네기의 원칙들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당신도 이 원칙들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조금씩 변해가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